안녕하십니까. 목동미래타임 대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. 오늘 세 번째 순서는 학생부 체크하기입니다. 사실 많은 영상과 또 저도 목동에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. 이 학생부에 대한 분석에 대한 1번부터 10번까지, 물론 지금 고1 이하부터는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이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, 그래도 지금 현재의 고1, 2, 3 학생들의 학생부 1번부터 10번까지 보는 법을 조금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. 1번부터 체크해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사실 어느 항목들이 다 중요하냐고 막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상담을 좀 하고 학부모님 만나보면 다 중요합니다. 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역시 학생부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채워가면서 자신의 활동이 좀 채워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먼저 이 옆에 도표를 내용을 보시면서 글자 수, 그 다음에 항목별로 체크를 해보고요. 이하의 고1 이하 학부모님들도 시청을 하셨을 때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향후 교내대회에 수상하는 것, 그 다음에 진로희망 사유, 그 다음에 봉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특정 부분 자체가 좀 생략된 부분이 있을 건데요. 그런 부분이 있어지든 간에 확정이 되든 간에 그래도 전반적인 이 흐름에 대한 학생부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보시면 처음에 인적사항이에요. 인적사항 자체는 학부모의 학생 성명 나오고 주민번호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크게 변동과 차이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출결사항도 나름 병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유, 기타 제가 이제 최근에 또 한번 사례가 있었던 거는 기숙사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이탈한 것도 결국 그래서 경고 먹고, 그래서 그 부분도 메모는 됐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벌점을 맞거나 그랬을 때, 징계를 맞았을 때는 이 기록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출결사항 체크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5번에는 자격증입니다. 이 5번의 부분도 이 자격증이 이제 생략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는 실질적으로 한국어 인증시험, 그 다음에 매일경제, 한국경제가 주관하는 태셋 경영 관련 자격증 시험, 이런 대표적인, 그리고 한국사 인증은 기록될 수 없습니다. 현재. 그래서 오해하지 않게끔 이 자격증의 취득사항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진로희망입니다. 진로희망은 누누이도 말씀드리지만 학교마다 편차가 좀 차이가 있고요. 또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치나 목동에서의 그 판단들이 좀 달라요. 그래서 내가 의사를 되든 선생이 되든 경영학 박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간에 이 진로희망 사유가 3년 내내 같아도 합격이 되고, 또 좀 안 맞더라도 좀 붙는, 물론 다양한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차이점이 있었겠습니다만,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유사성이 있으면 전공접합성에 대한 아무래도 교수님들께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로희망 사유에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. 향후 고1 이하부터는 이 희망 사유가 이제 창의적인 체험활동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향후에 녹여지면 되고요. 지금 고1까지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6번 항목에 기록되기 때문에 명료하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200자 최대 안에서 어필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7번은요. 창의적인 체험활동. 개인적으로 입시 전문가들이 가장 그럼에도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종합 세트라고 표현합니다. 그래서 자율활동, 일명 임원활동입니다. 그리고 진로활동에서의 동아리. 이 동아리는 본동아리, 자신의 메인 동아리라고 하죠. 그 메인 본동아리의 자율동아리가 보통 2개, 최대 3개까지, 보통 전국자사,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활동이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. 본동아리, 자율동아리의 구분, 그 다음에 봉사, 이것도 창의적인 체험활동에 포함됩니다. 그 다음에 진로활동. 진로활동은
보통 이제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오시거나 했을 때, 그 강연을 참석하고는 단체 활동들이 있어요. 그러나 향후 이제 학년이 올라가거나 자신만의 자율 활동이 있는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 전달을 했을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진로 활동에 또 기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향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8번에 교과 학습 발달 사항입니다. 그럼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은 역시 자신의 과목별, 지난번 교과 산출하는 법 배웠죠? 그 교과 산출하는 법에 따라서 이 기록이 여기에 작성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등급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는데요. 표준 편차가 있어요. 표준 편차는 그 학교의 어느 정도의 학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편차가 높으면 아무래도 좀 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의 리스크 차이가 있다는 것, 편차가 좁으면 아무래도 좀 모든 학생들이 조금 더 응징력을 갖고 좀 공부에 임한다 라고 편차를 파악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과목별 평균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있습니다.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과목별로 역시 수행평가나 발표, 토론, 참여, 팀플레이 이런 과목별에 대한 미션을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자신의 항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한 입시 전문가들이 말했을 때 창의적인 체험활동도 중요하고, 그런데 요즘에 또 화두가 이 세부 능력 특기다. 똑같은 2등급, 똑같은 3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의 세특의 능력 따라서 어느 정도 기록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교과 선생님 따라서 소통을 해서 자신의 활동이 잘 기록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이다. 그 다음에 다음은 9번 독서활동입니다. 독서활동은 2년 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독서에 기록되는 자신의 느낀 점을 좀 길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책 권수가 적어도 이 기록되는 분량이 좀 많아서 어느 정도 좀 채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, 이제 이 독서에 기록되는 부분은 제목과 저자만 기록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출이 많아도 미비할 수 있는데요. 그 미비한 부분을 체크해서 실질적으로는 좀 과목별로 이렇게 공통과 특수 과목에만 쏠리지 않게 과목별, 여기서 조심할 거는 과목별 선생님께 말씀을 좀 잘 드려서 자신이 수행평가, 기본적인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걸 소통해서 말씀드려서 좀 기록될 수 있는 게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것, 교내대회에 보통 독서대회도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독서대회 상을 받았음에도 이 기록엔 또 없는 학생이 있어요. 그건 뭐겠습니까? 이 상 받은 걸로 자신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. 알아서 선생님들이 넣어줄 줄 알고. 절대 안 넣어주셔요.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이 기록되는 부분을 잘 말씀드리고 체크해서, 선생님 제가 이거 상 받은 독서가 좀 기록됐는지요?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겠습니다. 그래서 과목별로 국수, 영탐, 공통 이렇게 항목별. 마지막 10번입니다. 10번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. 이 10번은 2학년까지만 들어갑니다. 수시를 지원했을 때 재수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가 들어가기 때문에, 물론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간 학교도 있습니다만 2학기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다 있습니다만, 왜? 연말에 쓰기 때문에, 학년 말에. 근데 2학년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1학년 담임, 2학년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또 중요합니다. 선생님 만나는 건 저희 마음이 아니지만, 그래서 선생님께 최대한 또 이것도 마찬가지.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기록될 것 갖고 와라. 그러면 같이 의견을 넣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.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내가 알아서 잘 안 해주세요.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서 선생님한테 자기가 활동했던 것, 또한 진로, 전공 관련 쪽에 대한
어느 정도의 활동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메모해서, 그래서 가장 좀 센스 있는 선생님들은 이 양식을 전달을 해서 애들이 작성을 하게 합니다. 그래서 그 작성한 거를 선생님들이 보고 선생님의 의견과 같이 넣어주는 게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섹시한 내용들이 되는 것 같더군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항목별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가주시고, 마지막 조언 팁, 학생부는요 8월 말 1학기 작성, 2월 말 2학기 작성으로 해서 이때가 수정 마지막 기간이고요. 그 학년의 2월 말이 최종 그 나이스 프로그램에 저장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꼭 반드시 놓치지 말고 체크할 것들을 확인해서 자신의 학생부를 마무리할 것,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한 학생부 점검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으로 오재성 소장이었습니다.